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여러분, 3월 10일은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갈채를 받을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막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금 6세대, 그러니까 일시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D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초당 10.7Gbps라는 경이로운 데이터 처리 속도, 그리고 이전 세대 대비 20% 이상 줄어든 전력 소모량.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이 인간의 뇌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매달렸던 10나노금 6세대의 벽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과연 우리의 부와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오늘 아주 깊숙하고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거대한 경제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좁은 골목길을 16차선 초고속 도로로 확장한 것과 같은 데이터 처리 속도의 비약적 도약입니다. 둘째는 덩치는 키웠는데 식사량은 오히려 획기적으로 줄인 최고의 모델처럼 저전력 설계가 가져올 모바일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영원한 라이벌 삼성전자와의 치열한 격차와 전 세계가 벌이고 있는 반도체 총성 없는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쏜 확실한 승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더 작고 영양가 높게 개량되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미시 세계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10나노금 6세대, 즉 일시 공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일시라는 용어는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는 세대 명칭입니다. 1화, 일지, 1어, 1비를 거쳐 드디어 6번째 단계인 일시에 도달한 것이죠. 회로의 폭을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로 줄이는 이 과정은 마치 축구장 크기의 도면에 개미 한 마리의 발자국을 오차 없이 그려 넣는 것만큼이나 정밀한 작업입니다. 사실 반도체 미세화는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회로 선폭이 10나노 수준으로 좁아지면 전자들이 원래 가야 할 길을 벗어나 옆길로 새는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전 세계 공학자들이 수십 년간 머리를 싸매왔죠.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에서 이 제품의 실물을 공개하며 전 세계 관계자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개발 인증을 완료하며 하반기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 공정의 성공은 단순히 더 작은 칩을 만들었다는 것을 넘어 원자 단위의 물리학적 통제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기술적 성취를 비미합니다. 기술의 한계를 뚫어버린 이 미세한 칩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속도의 기적을 가져다 줄까요?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동작 속도에 있습니다. 초당 10.7Gbps라는 숫자가 사실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반도체가 한 번에 책 한 권을 나를 수 있는 작은 수레였다면 이번 일시 LPDDR6는 1초에 수십 건의 백과사전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와 같습니다. 이전 세대인 LPDDR5X와 비교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무려 33%나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성능은 이 메모리의 속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초고화질 8K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수십 개의 앱을 돌려도 전혀 버벅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특히 최근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메모리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AI는 멍청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이닉스의 이 칩은 AI가 인간의 생각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0.7Gbps라는 숫자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기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 숫자입니다. 하지만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최고의 반도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적게 먹느냐에 달려있죠. 반도체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는 성능을 높이면서도 뜨거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성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에서 전력 소비를 이전 세대 대비 20% 이상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브 채널 구조와 DVFS, 즉 동적 전압 주파수 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쉽게 말해 게임처럼 고사양이 필요할 때는 최대 파워로 돌리고 평상시에는 전압과 주파수를 자동으로 낮춰 전기를 아끼는 똑똑한 설계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속 300km를 내는 슈퍼카인데 연비는 전기차보다 더 좋아진 셈이니까요. 이건 정말이지 공학적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 저전력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맞이할 온디바이스 AI 시대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클라우드 서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메모리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면 AI 기능을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폰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배터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하지만 일시 LPDDR6가 탑재된 기기는 사용자들이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 AI 비서와 대화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조 배터리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외출. 그것이 기술이 선사하는 가장 직관적인 자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영원한 맞수, 삼성전자와의 대결 구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기준 D램 시장 점유율 36%로 1위 자리를 탈환했고 LPDDR 시장에서도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AI 메모리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LPDDR6 세계 최초 개발 성공 역시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선 성과입니다. 흥미로운 건 양사의 전략 차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선단인 일시 공정을 적용해 속도에서 치고 나갔고 삼성전자는 한 세대 전인 일비 공정을 적용하되 공정 성숙도와 안정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삼성전자도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10.7Gbps 속도와 21%의 전력 효율 개선을 달성했죠. 삼성전자가 거대 함대라면 하이닉스는 민첩한 쾌속정처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일반 D램 공정에도 빠르게 이식하며 공정 미세화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라이벌전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국 반도체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이 되지만 하이닉스가 거둔 이번 승점은 시장 점유율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성취의 이면에는 우리 선배들이 걸어온 눈물겨운 반도체 투쟁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1983년 현대전자로 시작한 하이닉스의 역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빅딜을 통해 LG 반도체를 흡수하며 덩치를 키웠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수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2001년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을 때 해외 경쟁사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곧 망할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하이닉스 구성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중고 장비를 개조하면서도 미세 공정 기술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채권단 관리를 졸업하고 2012년 SK그룹에 인수된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뿌리에는 독하게 버텨온 생존의 DNA가 있습니다. 3월 10일에 발표된 일시 LPDDR6 기술은 그 끈질긴 도전의 정신이 2026년 현재의 최첨단 기술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기업이 이제는 세계 시장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우리 국가 경제와 전 세계 시장에는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까요?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누가 더 미세하고 정교한 칩을 만드느냐가 국가의 안보와 패권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일시 LPDDR6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최상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선점 효과는 곧 막대한 국부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기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누구일지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칩을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겠죠. 이는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수천 개의 국내 협력사에 일감이 공급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쏜 축포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어막이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구체적인 기술, 온디바이스 AI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지금까지의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폰이 인터넷 연결 없이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 사진을 예술 작품으로 변환시키며 외국인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폰 안에서 이루어지면 보안은 완벽해지고 반응 속도는 즉각적이 됩니다. 그리고 LPDDR 메모리의 쓰임새는 스마트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생각해보세요. 수십 개의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사고를 막아야 하죠. 실제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도 LPDDR 기반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처럼 움직이고 생각하는 로봇은 엄청난 연산 능력을 요구하지만 몸체 안에 들어갈 배터리와 공간은 한정적이죠. 작고 빠르며 전기를 적게 먹는 일시 디램은 로봇의 대중화를 앞당길 구원투수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SF 영화 속 미래가 이 작은 반도체 칩 위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수만 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 찬란한 성공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개발 성공과 양산 성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시 공정처럼 극도로 미세한 공정에서는 수율, 즉 양품의 비율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회로가 워낙 미세하다 보니 아주 작은 먼지 하나, 아주 미세한 진동 하나에도 칩 전체가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정의 핵심은 극자외선, 즉 EUV 노광 장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 장비를 최적화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지 못하면 기술력은 좋아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비 공정의 안정성을 무기로 양산 경쟁에 돌입했고 그들 역시 조만간 일시 제품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이번에 잡은 승기를 굳히려면 하반기 양산 과정에서 불량률을 0%에 가깝게 줄이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합니다. 기술 초격차는 개발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수율로 이루어집니다. SK 하이닉스의 일시 LPDDR6 성공은 단일 기업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이 함께 올라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것은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제품이 세계 최고의 공정에서 검증받았다는 강력한 보증서와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양산에 들어가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도 함께 폭발하며 이는 다시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다음 세대 기기를 기획할 때 하이닉스의 스펙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후발주자들이 하이닉스의 기술을 따라오려고 애쓰는 동안 하이닉스는 이미 다음 세대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내놓는 기업. 그것이 바로 하이닉스가 2026년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일시 LPDDR6의 탄생은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수년간 밤을 지새우며 쏟아부은 열정과 국가적 인프라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정도의 압도적인 성과를 낸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이 여전히 세계 최고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술을 읽는 눈은 곧 미래를 읽는 눈이며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큰 기회로 안내할 것입니다. 경제를 통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뉴스 이면에 숨겨진 기술의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읽어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